안녕하세요.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최상의 물건을 발굴하는 더운부동산 소장 김효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택지로서 비슷한 다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있는 이 주택은 감정가 4억 4,410만 3,410원에서 현재 최저가 64%의 금액인 2억 8,422만 6천 원으로 유찰이 되어 있는데요. 봉곡동은 사림지구 안에 속해 있습니다.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한 내용에는 봉곡동에 속해져 있는 사림지구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시킨다고 하는데요. 만약 종이 상향이 된다면 건물 층수가 2층에서 3층으로 완화가 되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가 있고 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투자에 따른 이익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봉곡 전통시장과 창의대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주택이지만 1987년식으로 연식이 있는 주택의 특성상 인테리어 및 수리는 어느 정도 하셔야 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만 매수 가능하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428번, 물건 종별은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은 83.07평, 건물 면적은 64.74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4,410만 3,410원이고요. 최저가는 64%의 금액인 2억 8,4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 기일은 오는 24년 4월 9일입니다. 토지 감정가가 3억 9,800만 원인데 평당 계산해 보았을 때 480만 원이 되겠고요. 최저가 64%의 금액인 2억 8,400만 원으로 봤을 때는 평당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감정가는 4,590만 원인데요. 평당 계산해 봤을 때 70만 원이 되겠고요. 최저가 64%의 금액이 2,900만 원으로 봤을 때는 평당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된 주택이고요. 1층 안채는 방 3개 거실 부엌, 1층 바깥채는 방 2개 부엌, 2층 안채는 방 3개 거실 부엌, 2층 바깥채는 방 2개 부엌의 구조입니다. 평면도를 확인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하나 건물 연식이 워낙 오래되어 평면도를 통해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단 현황 조사서를 통해 조사한 내용임을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가 창원 전체 지도이고요. 창원은 크게 세 군데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서쪽에 마산이 있고요. 남쪽으로 진해가 있고 북쪽에 창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물건은 이곳 창원 봉곡동에 있는 주택인데요. 창원을 잠깐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원시청에 상남동 중심 상업지가 있고요. 여기가 경상남도청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위쪽이 창의대로, 중간에 원희대로, 밑에 쪽에 창원대로가 있고요. 이 창의대로를 쭉 따라서 가면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이곳 봉곡동은 대부분 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은 봉곡 전통시장과도 가깝고 창의대로와도 가깝게 있어 생활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창원에는 도시철도라고 불리는 SBRT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만 잘 된다면 덤으로 편리한 교통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군 또한 괜찮아 보입니다. 경남 강강고등학교, 창원 복림고등학교, 복림중학교, 복림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자녀 교육에 걱정 없는 주거지로 보입니다. 시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들이 거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매물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맞은편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22년도에 평당 572만 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준공된 날짜를 보니 1997년도이고요. 아무래도 뒤쪽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 가격이 조금 더 높지 않았었나 추측이 되고요. 그 옆으로 갔을 때 20년도에 평당 709만 원의 거래가 됐던 건물이 있는데요. 준공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 또한 비슷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높지 않았나 또 한 번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23년도에 평당 475만 원. 준공된 날짜를 보니 1989년도,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갔을 때 22년도에 평당
373만 원에 거래가 있었던 건물도 보이는데요. 준공된 날짜가 1988년도. 지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근래에 준공된 건물일수록 거래가가 높게 형성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중개매물 시세를 확인해 보고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중개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니 단독 매물이 보입니다. 매매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25년 이상 된 건물이네요. 또 매매가가 4억 7천만 원으로 나온 단독 매물도 있습니다. 25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 옆으로 다른 매물을 또 가서 보면 다가구가 보입니다. 매매가 4억 7천만 원이고요. 25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하고요. 또 매매가 3억 5천만 원. 조금 더 싸네요. 25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경매 물건과 연식이 비슷한 물건이고요. 3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도로 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단독 매물이 보이네요. 매매가가 9억입니다. 가격이 조금 훨씬 높네요. 10년 이내의 건물이라고 하고 또 월세도 보입니다. 보증금 300에 20만 원. 상가 주택도 보이고요. 매매가 9억에 10년 이내의 건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근래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매물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23년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토지 평당가가 한 4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방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3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중개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가격을 평당가를 한 400만 원 정도로 잡고요. 건물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3억 7천만 원의 중개 매물로 내놓으면 거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가격으로 매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절대 이 가격에 만족할 수는 없는데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훗날의 실거주 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누릴 수 있고 재매각을 통해 매도 차익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이니 입찰의 시기를 잘 결정하시는 일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사건을 분석하면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1월 19일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도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도 있는데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다 보니 아무래도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니 배당 요구도 하였고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보증금 5천 이하면 1,7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새롭게 낙찰자가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더 이상 인수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두 개의 경매가 한꺼번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 경매인 것 같고요. 중복 경매 같은 경우는 무익렬을 방지하기 위한 경매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것은 의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 연식이 워낙 오래되어 어느 정도 수리를 하셔야 하는 물건이지만 실수요를 포함하여 임대 수익, 투자 수익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꽤 괜찮은 다가구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가구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움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대리 입찰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